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밤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뒷배경 딱 보시니까 생각이 나시겠죠. 바로 사무라이, 일본 그런 장군의 옷인데, 이분이 이런 모습을 본 뒤부터 귀신을 정말 많이 봐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트인 이야기일 텐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간단하게.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어떤 존재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존재를 목격하고 나서 며칠 후에 지하철에서 또 다른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같은 존재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이야기를 묶어서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재도 귀신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귀신을 봤다가 못 보게 된 건가요? 저는 봤다가 못 보게 된 케이스예요. 몇 년 정도 귀신을 목격하셨어요? 한 15년 가량 목격을 했고, 이제 구명시식을 한번 하고 나서 거의 못 보게 된 상태예요. 구명시식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하는 퇴마의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스입니다. 렛츠 기릿! 제가 26살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주말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목이 말라서 주방에 가서 물 한 잔을 들고 제 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실 창으로 밖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장대비라고 하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 많이 온다 그러면서 지나치려는데 그 맞은편 동네 어떤 집 옥상에 누군가 비를 맞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고개를 조금 숙인 상태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안 쓰고 있는 것도 그랬는데 옷차림까지 이상하니까 저는 더욱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더 열심히 봤어요, 저는. 근데 제가 서 있는 그 창문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옥상과의 거리가 약 한 20m 정도였는데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옷차림 정도는 파악이 되는 거리였거든요. 자세히 봤더니 옛날 그 사무라이들이 입는 갑옷 있죠. 그런 걸 입고 있더라고요. 뜬금없이? 네네. 그러니까 뿔 달린 투구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딱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비 오는 날에 주택가 옥상에 붉은 사무라이 갑옷을 입은 사람, 이게 너무 뜬금없는 조합이라 가지고 제가 잠시 멍해졌어요. 왜 그런 거 있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호기심에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눈을 못 떼겠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5분을 그걸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딱 얼어버렸는데 그 존재를 제가 이제 장군이라고 할게요. 그 장군의 크기가 일반 사람 크기가 아니라 한 3m 정도는 돼 보였어요. 엄청 크다. 네, 투구를 쓰고 했으면 2m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3m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풍태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상한 옷차림도 그렇지만 이제 그 크기를 체감하는 순간 저거 어쩌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경험도 없었고요. 또 그 장군이 너무 사람처럼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영가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도 좀 황당하지만 저거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좀 불러서 저거 좀 봐라,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같냐 하고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엄마랑 오빠를 좀 부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꼭 성대가 마비된 것처럼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걸어가서 방문을 두드려서라도 데려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머릿속에서 어떤 경고음 같은 게 울리더라고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저 장군은 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예. 제가 걔를 보고 있다는 걸 저 전체도 인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가족에게 이걸 알리는 순간 우리 가족은 저 존재에게 몰살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있죠. 살기? 뭔가 살기 맞아요. 엄청 힘이 센 상대가 야 내가 이번 반은 봐준다. 그러니까 빨리 꺼져. 뭐 이런 느낌?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 장군님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바닥에 납작하게 앉은 다음에 오리 걸음으로 제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방에 앉아 차분하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떤 사람 형상의 물건을 보고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비가 그치고 뭐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거든요. 예. 다음날 창가로 달려가서 그 자리를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옥상에 뭐 빨랫대 같은 거 설치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옥상이. 예. 어쨌거나 뭐 아침에 보니까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 주말에 또 연달아서 이상한 존재를 또 만나게 돼요. 그 일을 겪은 후에 그날 또 친구랑 점심을 먹으려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번화가로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마침 자리가 나서 친구랑 이제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그 맞은편 의자에 남자분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얼핏 보기에 모르는 사람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친구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수다를 떠는데 이 시선이 점점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도저히 무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그 남자분을 제가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이는 한 50대 중후반쯤 돼 보이고 대머리에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어른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이유 없이 저를 너무 이렇게 노려보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화가 나서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 아저씨랑 눈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맞받아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민망해서라도 시선을 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선 자세가 앉은 자세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도 정차하고 출발하고 이럴 때 조금씩 반동이 있잖아요. 중간에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런 구간이 나오면 사람 몸이 조금씩 흔들리는데 그 사람은 무슨 물건처럼 석고상처럼 미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이상했던 건 눈이었어요. 눈이 일반인보다 굉장히 컸고요.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눈이 흰자위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검은 동저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어머, 예. 네, 동공도 안 보이고 그냥 새카만 바둑알 같은 눈동자 있죠. 예. 외국 영화 보면은 악마신 사람들 눈 표현할 때 눈알을 아예 새카맣게 표현하잖아요. 예. 딱 그런 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눈으로 미동도 하지 않고 저를 이제 죽이듯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쯤 되니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고개를 친구 쪽으로 이렇게 확 돌렸어요. 그리고 뭐 친구가 뭐 얘기하는데 귀뚱으로 들으면서 저거 뭐지? 눈이 왜 저래? 사람 맞아?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호기심이 참 무서운 게 사람 눈이 너무 이상하니까 한 번만 딱 더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그 남자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는데 이번에는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친구를 바라보며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굳은 거예요. 목만. 다른 부위는 움직이는데 몸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을 목격하고 가족 부르려고 했을 때 말이 안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마비가 된 상태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이런 메시지가 딱 와서 꽂혔어요. 어떤 남자 음성으로 쳐다보지 마. 넌 나 못 이겨.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굉장히 야단치는 듯한 화난 목소리 있잖아요. 예. 나 화났는데 참고 있다. 그러니까 덤비지 마라.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날 노려본 거잖아요. 예. 어쨌든 저는 무서우니까 그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목이 굳은 상태로 계속 앉아있다가 내릴 곳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손 붙잡고 냅다 뛰어가지고 내렸거든요. 내리고 나니까 목이 풀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 떠나는 걸 보고 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맞은편에 앉아있던 눈 이상한 아저씨 못 봤냐고. 그러니까 친구는 못 봤대요. 예. 그래서 후에 그 일을 떠올리며 든 생각이 비 오는 날 제가 봤던 그 붉은 갑옷의 장군하고 지하철에서 만난 아저씨가 동일한 존재가 아닌가. 그 장군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라면은 이 이상한 눈의 아저씨는 그 사람 모습으로 둔갑 같은 거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두 존재가 저한테 주는 느낌이랄까 메시지랄까 그런 게 매우 흡사했고 예. 너는 우연찮게 나를 봤겠지만 나를 봤다는 거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그렇고 예. 제가 원래 이제 연가 볼 때 하얀 형체 아니면 검은 형체로 많이 보고 또 그게 연가라는 거 분명히 알아차릴 정도로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두 존재만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강력한 녀석이구만.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존재를 다시는 만나지는 못했는데 대신 제가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들이 네.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아니, 왜 한국 땅에 저런 네. 귀신이 있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예. 왜 일본 장군일까 하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부산 동래구라는 지역이에요. 부산? 네. 어? 네, 동래구. 부산이 이제 일본과 가깝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일본 침략이 그만큼 잦았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죽었지, 일본 사람들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걸로는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동래성 전투 이게 검색이 되던데 예. 송상원 장군과 왜군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조선군의 수적인 열세를 함락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예. 제가 봤던 그 장군도 어쩌면 부산에서 전쟁을 치르다 죽은 원혼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네. 오래 묵었다. 그 사무라이 모습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셌지. 그 네. 이후부터는 어떤 귀신들을 목격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서서히 조금씩 집 안에 있는 오브들을 보다가 예. 나중엔 그 오브들이 사람 얼굴로 바뀌어서 이렇게 곳곳에 걸려있는 것도 막 보이다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차에 붙은 지방령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맨정신에 그렇게 보이게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이게 네, 시청자분들이 저는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오브라는 거는 네. 이제 그 영체가 구체화식으로 돼서 동그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다가 그게 사람 얼굴로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단계가 밟아졌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그 형체만 봐도 그 연가의 나이, 성별, 옷차림 뭐 이런 게 탁 느껴지고 점점점 이렇게 진화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러면 또 기억에 남는 귀신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 봤던 건데 좀 짧은 거니까 간단히 들려드릴게요. 예. 아기가 한창 갓난아기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떨어질까봐 침대 프레임은 치우고 매트리스만 깔고 아기를 재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침대 매트리스가 네모나잖아요. 네. 그 네모난 테두리 바닥을 뭔가 기어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커먼 그림자인데 상체는 사람이어서 팔도 달렸어요. 근데
하체는 또 무슨 악어처럼 납작해가지고 꼬리도 달리고 예. 사람 형태 아니고 무슨 괴물 같은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반인반수?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한참 이런 연가들을 보다 지쳐가지고 이제 뭐 별게 다 보이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신경이 쓰였어요. 애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런지 얘가 점점 침대 위로 기어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얘기를 들여다본다던가. 그래서 진짜 건드리게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이를 갈고 있던 차였는데 어느 날 밤에 애기 재우고 제가 그 옆에 누워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 머리 바로 위에 아기 모빌이 딱 걸려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모빌에 그 존재 얼굴이 붙어가지고 제 바로 코앞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은 사람같이는 생겼어요. 눈, 코, 입 달려있고 근데 눈이 뻥 뚫려있고 코는 달려있는데 이빨이 송곳니 2개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그 송곳니 하나의 길이가 사람 검지손가락 정도 되는 그런 송곳니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애기 깰까봐 소리를 못 지르고 벌떡 일어나서 앉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거든요. 아기 보느라 힘든데 이런 것까지 보이나 이런 막 생각도 들면서. 예. 근데 이 쌍욕이 귀신 퇴치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지금 그런 경험을 네. 얘기했던 분들이 또 있는데 진짜 그게 도움이 된대요. 네, 제가 효과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내지르고 나서부터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조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냐 해서 생각이 딱 떠오른 게 그게 워낙 회개하게 생겨가지고 짧은 이야기였지만 한번 좀 들려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은 네. 그렇게 잠깐 보이고 네. 만 거예요? 네, 그때 한 번 보이고 말았었어요. 그럼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네. 많이 또 보셨겠지만. 네, 있죠. 이분은 제가 약간 좀 미안해하고 있는 영가인데 예. 저희 집 바로 옆 건물에 봉고차가 항상 세워져 있어요. 예. 그 봉고차가 운행을 하는 차가 아니라 그 빌라에 사는 어떤 이제 할아버지 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제품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거기다 창고처럼 이렇게 재워놓는 용도로 쓰고 예. 계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항상 지나다니던 어느 날 또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날 본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봤는데 그 봉고차하고 벽 사이의 어떤 공간에 제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나갈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있나 했는데 어느 날 정말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존재가. 그런 차 알아. 예. 네.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영가 같은데 파마한 단발머리에 한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 입는 나시 원피스 이런 거를 입고 계시고 그냥 거기 가만히 서서 저를 쳐다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보시니까 신경 쓰지 않고 거기를 옆에 지나다녔는데 이상하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집착한다, 너무 쳐다본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밖을 좀 가급적 안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이제 식재료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을 나가야 했어요. 예. 그래서 에이 금방인데 괜찮겠지 하고 나갔는데 그 존재가 딱 또 보이더라고요. 빨리 지나가자고 막 지나가려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서 있던 그 존재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팔을 뻗으면서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로 막 죽을림을 다해가지고 슈퍼마켓까지 뛰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물건을 사고 집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그 앞을 도저히 못 지나가서 이제 뭐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데 다행히 그 차주 할아버님하고 다른 이웃집 아저씨하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서 그 틈을 타서 얼른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어이구. 그리고 한 3일을 제가 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주말이 돼서 가족들이랑 한낮에 산책하자 하고 나갔는데 낮이니까 뭐 무슨 일이 있겠나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봉구차 근처를 지나갔는데 너무 그 기운이 맑은 기운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저를 쳐다보는 찝찝한 기운이 아예 안 느껴져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영가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차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 그 차는 폐차하고 다른 중형차를 바꾸셔서 거기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영가가 차에 붙어있던 것 같은데 폐차 위기에 놓이니까 저한테 어떤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도망만 쳤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안한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네. 뭔가 만났을 때 네. 소름 끼치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네. 그런 귀신도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그렇게 무서운 걸 본 적은 없었어요. 아, 예. 네, 대체적으로 가만히 서 있거나 저를 쳐다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좀 소름 끼쳤던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집에 가족 사진이라던가 사람 닮은 인형이라던가 이런 거 안 꺼내놓거든요. 왜요? 그런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피규어 이런 거도? 네. 그래서 났다. 가족 사진 같은 거 저는 잘 안 걸어놓고 예.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구체관절 인형 너무 예뻐서 하나 산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한번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되게 예뻐서 되게 제가 아끼던 걸 그냥 쓰레기통에 쑤셔 넣어가지고 버렸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네.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규어나 이렇게 좀 사람 형체, 뭐 마네킹 이런 데도 네.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또 진짜인가 봐요. 뭐 케바케겠지만. 네네. 그러면 밤톨님 궁금한 것도 있는데 네. 귀신을 그렇게 오랜 기간 보셨던 분이 귀신을 못 보게 된 네. 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제가 어느 날 낮에 너무 졸려가지고 살짝 잠이 들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제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가족 말고 누구 한 명 더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제가 바로 잠을 깼어요. 예. 깨고 생각해보니 제가 그쯤에 항상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검은 남자 그림자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친정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어머니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얘 이제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어머니와 한 40년 넘게 인연을 맺고 있는 스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스님이 구명시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명시식이죠, 그게. 네, 구명시식. 한마디로 이제 귀신을 테마. 쫓아내는 테마하는 그런 건데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날짜를 잡고 절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나서 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스님 세 분만 딱 참여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물 반찬 한 3가지 그거를 한 조그만 종지 한 8개 정도에 나눠서 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밥도 조금씩 해서 담고 그러고서 이제 스님을 뵀는데 스님이 사람 모양으로 잘린 한지를 또 그 밥의 수만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법당 한 켠에 병풍을 치고 종이 인형들을 쫙 붙이고 이거 먹을 것들을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위에 병풍 쪽에 이제 좀 커다란 사람 모양 한지로 한 개는 남귀 한자로 하나는 여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붙이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너는 저기 좀 옆에 있어라 하시더니 불경을 좀 매시다가 이제 여기 와서 앉아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합장하고 앉았더니 뒤에서 어떤 진원 같은 걸 말씀을 하시면서 팥을 막 집어 던지셨어요. 본인한테? 네네. 그러고서는 이제 됐다 하시더니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스님은 마무리를 하시는 것처럼 불경 외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러시면서 앞으로 혹시라도 좀 무섭거나 그러면 지장보살 이거를 마음속으로 계속 외우라고 예.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의식 자체가 너무 간단했어요. 한 20분도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너무 빨리 끝나는데? 예. 네, 그래서 이거 이래가지고 뭐 돼? 이랬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한동안 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머리도 너무 맑고 정상인으로 잘 살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일 이후로는 저는 이제 그걸 멀어지려고 아예 그쪽으로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예. 보이려고 하면 나는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도 단단히 먹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느껴지는 정도? 보이는 거는 거의 없고. 네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팟 몇 번 네. 집어 던진 걸로 영화를 닫아버렸다고요? 네, 그쪽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들어서 예수님은 이제 웬만하면 그걸 좀 안 해주시려고 한대요. 본인이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럴 근데 수 이제 있죠. 예. 네, 이제 오래된 인연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해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과정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구명시식이라고도 하고 구병시식이라고도 네. 하고 그런데 네네.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뜻은 밤톨님한테 귀신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네 그랬던 것 같은 게 저 말고도 저희 이모가 저보다 더 귀신을 많이 보거든요. 예. 어디 가면은 신받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이모의 이제 친구분이 신을 받으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신만 모시는?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저희 외가 쪽 할머니가 그 신을 모셔야 되는 분인데 그거를 안 모시고 이제 좀 누르고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자손들한테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지식도 없고 또 이렇게 좀 약간 심약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만만해서 둘러보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요목조목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밤톨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전혀 안 보시기를 바래요. 영원히.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너무 오늘 이야기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보기 힘들었던 이런 사무라이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이 귀신을 보고 난 뒤부터 영원히 트여서 15년 정도를 귀신을 봐오셨지만 마지막에는 또 이제 구병시식을 해서 이제 귀신을 떼어내고 그때부터는 귀신을 안 보는 그런 과정 속의 이야기였는데 이런 경우들이 또 있고 또 긴 이야기였지만 뭐 그렇게 아주 기억에 남는 귀신들은 몇 가지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